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올 하반기에 이분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달달한 꿀팁을 전해주시는 허니보이 마민영 컨설턴트, 그리고 조금은 차가워 보이긴 하지만 따뜻한 위로로 여러분들을 늘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스텔라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쌤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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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합격 소식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을 것 같아서 뭐 합격 소식 함께 같이 해주시면 좋으시겠지만 이게 또 그만큼 탈락한 분들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뭐 쌤들 제자들이 탈락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위로를 해주시는지 먼저 허니보이는 어떤 식으로 좀 달달하게 위로를 해주시나요? 저도 예전에 많이 떨어져 봐서요. 그래서 심적으로 힘들다는 거 충분히 좀 공감을 해주고요. 그렇지만 항상 말미에는 우리가 지금 막 힘들고 뭐 어렵다고 막 조급해서 하반기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또 하반기에도 똑같은 또 안 좋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우리가 상반기의 결과가 왜 안 좋았는지 이에 대해서 조금은 분석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스텔라 쌤은 보니까 따도녀라고 이제 또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또 위로를 해주시나요? 근데 사실 탈락한 친구들을 참 위로한다라는 것이 뭐 전형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근데 탈락한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 소속감이 좀 없어서예요. 그래서 저는 좀 9시부터 6시까지 되도록이면 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구들한테 가이드를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상위권 친구들이 보통은 서류를 30군데 이상 진짜 작성을 해서 쓰고 있고요. 인서울 친구들 사실 60군데에서 80군데 이상씩 쓰기도 하고 또 그 이하로는 150군데 이상씩 서류를 또 진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이제 조바심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반기 탄탄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하반기 도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문계열 구직자들을 위한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준비한 그룹이 바로 롯데그룹인데 이게 또 맛쌤이 몸담았던 그룹이기도 하죠. 그럼 상반기 롯데그룹의 채용 전형은 현황은 좀 어떤지 맛쌤이 짚어주실까요? 저희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 롯데그룹 채용은 크게 일반적으로 3번 정도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3월에 시작됐었던 일반 신입 전형입니다. 이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총 40개 계열사에서 신입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계열사별로 면접을 진행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또한 5월 초에 시작한 학예 인턴십 그리고 스펙테클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요일에 서류 전형을 마감했고 또 다음 주 5일 있을 그 면접 대상자 발표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맛쌤이 롯데그룹에 언제 들어가셨죠? 저는 15년도 상반기에 15년도 들어갔습니다. 상반기에 스텔라 쌤도 이제 롯데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언제 입사하셨나요? 11년도에 11년도. 한참 후배시네요. 네, 선배님이 계신데 갑자기 너무 뭔가 건방지게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거 일어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선배님이 또 한번 롯데 채용 전형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말씀이 잘 짚어주셔서 좀 특이사항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요. 우선 채용 규모를 봤을 때 연도별로 보았을 때요. 18년도 채용 인원보다 롯데그룹이 1000명 더 채용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 수치가 사실은 전체 경력직 모두 포함한 수치이긴 합니다만 총 19년도 13,000명을 채용을 할 예정이고요. 시계열적으로 좀 구분을 해보면 반기별로 총 5개 모집 전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조금 부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장교 신입 채용 전형이에요. 이게 총 15개사 계열사 중에 인문계열 관련 총 13개사, 모집 인원이 총 2자릿수거든요. 그래서 해당 친구분들이 꼭 지원을 하시면 승률이 높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롯데 인문계열 특집인 만큼 오늘 두 분의 쌤을 정말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자들 중에 롯데를 지원해도 더 마음이 가고 더 신경 써서 해주실 것 같은데 제자들 합격 성적은 괜찮은 편인가요? 좀 괜찮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인문계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분야가 식품이나 유통 쪽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그 내수 소비재 산업 경기가 좀 그렇게 밝지만은 않고요. 또 이 유통이나 소비의 트렌드 자체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채널 혹은 옴니 채널, 빅데이터나 IT 기술 기반의 유통 이런 패러다임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전통적인 우리 인문계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던 오프라인 영업 관리 이쪽에 대한 수요가 과거만큼은 많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말씀드린 결과가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던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텔라 쌤 제자들은 네. 어떤 편인가요? 네, 롯데가 좀 나이에 관대한 편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20대 후반 그리고 남성분들까지는 이제 30세까지도 저희 친구들 서류를 좀 합격을 했었고요. 네. 맞쌤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 제과나 칠성 음료 등 주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식품 산업군 그리고 백화점, 면세점, 홈쇼핑 등 유통 산업이 강세이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 중에 좀 여성 지원자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고 지원을 실제로 해서 그래도 조금은 합격률이 다른 그룹사에 비해서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롯데그룹의 상반기 채용을 한번 되짚어 봤을 때 지난 채용 시즌과 달라진 점이나 뭐 특별하게 이번 시즌만의 특징 이런 게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쌤이 먼저 짚어주시죠. 저는 그 채용 과정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은 찾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신에 롯데그룹이 좀 취준생분들이랑 정보 교류를 하려는 그런 시도는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았는데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기존까지는 3월, 9월에 보통 열리는 이런 일반 신입 전형에 대비해서 우리가 흔히 채용 설명회라고 불릴 수 있는 잡카페 행사를 계속 개최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5월 달에 있었던 그 인턴십 그리고 스펙테클 전형에 대한 별도의 그 채용 설명회, 잡카페가 따로 열렸었어요. 저도 여기 되게 그래서 좀 흥미가 생겨서 5월 초에 중앙대에서 있었던 그 잡카페를 갔었었는데요. 네네.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롯데 면세점과 롯데 렌탈, 중앙연구소의 인사 담당자분들, 현직자분들이 실제로 오셔서 이 전형, 인턴십이나 스펙테클 전형에 대한 소개라든지 아니면 꿀팁, 직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롯데가 갈수록 취준생분들과의 정보 격차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정보에 대한 스킨십을 조금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점들이 이번에 상반기에서 좀 특징적으로 느껴졌던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텔라 쌤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가시적으로 사실 뭐 두드러지게 지난 채용 시즌과 뭔가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데요. 말씀 짚어주신 것처럼 기업들의 어떤 노력 중에서 일례로 롯데백화점이 모의 면접 현장 생중계 라이브를 유튜브로 제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선배들의 어떤 전화 상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팟캐스트라든지 어떤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취준생 분들께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좀 공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현재 스코어를 한번 집계를 한번 해보면 19년도 상반기 공채 경쟁률은 아직 최종 결과가 좀 기다리고 있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체 계열사 합격자 수치가 나와서 제가 이거를 좀 공유를 하려고 갖고 왔는데요. 네네. 서류 합격이 우선 약 6천여 명이고요. 그중에 LTEP 응시자분들이 약 5천여 명, 그리고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는 LTEP 합격자분들이 약 3천여 명 지금 수준이고 현재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 결과를 대기 중입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러한 수치를 좀 감안을 하고 또 가장 최근의 상반기 공채 전체 계열사의 경쟁률이 평균 65대 1이라는 점을 한번 보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인턴 경쟁률이에요. 인턴 경쟁률이 20대 1로 상대적으로 3배 정도가 낮거든요. 근데 반면 정규직 전환율이 70에서 80%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합격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 공채 경쟁률도 좀 짚어주셨는데 이게 아직은 과정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하게 볼 수 없겠지만 말씀해 보실 때는 이런 직무 이쪽으로 좀 많이 쏠렸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계열사들의 직무라면 좀 많이 지원이 몰린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 식품 분야에서는 말씀해주신 제과라든지 칠성 이쪽에 좀 지원이 많이 몰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유통이라고 한다면 평소에 우리가 영화 볼 때 가는 백화점이나 면세점 그리고 또 서비스 쪽이라면 관광 그리고 그 시네마 이런 쪽에 좀 지원이 많이 몰리는 편이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산업 분야의 계열사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보통 이제 인문계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직무라고 한다면 영업관리나 경영지원 쪽이 되겠죠. 이쪽에 대한 지원이 많이 몰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저희가 앞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롯데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당시에 합격했을 때 스펙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분명히.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고 그때 당시에 내 동기나 뭐 이런 분들의 스펙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변한 것 같다라고 비교까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입사하신 스텔라 쌤이 근데 전 벌써 거의 10년이 가까이가 되다 보니까 그 수치가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3년 전 경쟁률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3년 전의 경쟁률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근데 롯데그룹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경쟁률이 100단위는 기본적으로 넘어가고요. 롯데의 경우에는 특히나 인재개발원, 이제 호텔이라든지 면세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100에서 200대 1 정도는 기본적으로 넘어가고요. 인재개발원은 예시로 400대 1까지도 찍었었던 그 경험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통사, 백화점, 하이마트 등이 한 2순위 정도 될 것 같고 약 6개의 계열사가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푸드나 자산개발이나 홈쇼핑 등이 3순위로 좀 높습니다. 좀 더불어서 같이 저희 롯데그룹 합격자 스펙을 좀 잡코리아에서 빅데이터에 이제 집계가 되었더라고요. 이것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19년도 4월 기준인데요. 대졸 전형 기준이고요. 학점은 3.62, 그리고 토익은 857점, 토익 스피킹은 레벨 7, 해외 경험이나 인턴십이 평균적으로 1.3회 정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럼 스텔라 쌤은 이렇게 어학 성적이 그때 없으셨나요? 저는 근데 솔직하게 저는 없었어요. 그 당시 때. 예, 그러니까 근데 어. 저는 해외대 출신이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사실 저희 동기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해외대 출신이더라도. 그래서 너는 무슨 배짱으로 어학 점수도 안 하고 왔었니? 뭐 이랬었는데 저는 그 이전에 사실은 좀 여러 번 탈락을 했었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해외대 출신 분들도 꼭 어학 점수는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학 점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합격을 하셨다. 여러 번 실패를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쌤은 또 어떻게 그 당시에 스펙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국내 대학 출신이라서 반드시 영어 점수가 있었어야 네, 되는데 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그 포지션이 영업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업 쪽 저와 같은 그런 같은 파트를 담당했었던 동기들과 좀 평균을 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영업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의 대략적인 합격 평균 스펙 뭐 글쎄요 아마 다른 기업에도 해당이 될 텐데 한 토익 점수로는 제가 봤을 때 한 800에서 850 정도, 그러니까 800점대 이상은 맞아야지 기본적으로 합격권에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점 같은 경우도 뭐 저를 비롯해서 영업 그 지원하시는 분들 한 3.5 정도 평균 그 정도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자격증이나 경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조금 나의 좀 특색 있는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동아리 경험을 잘 살린다고 하면 좀 충분히 합격하는 그런 동기들이 많았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스펙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영지원부서 그쪽 동기들을 봤을 땐 아무래도 영업보다는 한 단계 조금 더 스펙이 높은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영어 점수라고 또 따져보면 토익이 한 900점대 평균적으로 한 900점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말하기 점수라고 해도 뭐 오픽이라고 하면 IH 이상, 토스는 레벨 7 이상 정도, 그리고 학점도 한그 영업보다는 한 0.3에서 5점 정도 높았던 것 같아요. 보통 한 4점대 내외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많았고요. 뿐만 네. 아니라 회계라든지 재무 혹은 뭐 인사 이런 것처럼 되게 좀 많이 안 뽑지만 또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포지션에서 경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분야에 맞춰서 좀 전문 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관련해서 조직체에서 인턴 경력이 있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렇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보다는 경영 지원 쪽이 조금 더 합격 평균 스펙이 높지 않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게 직무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에 있었던 일반 신입 전형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영업 직무 이쪽 채용이 어땠는지 말씀이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번에 그 일반 신입 전형에서 총 40개 계열사에서 채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세보니까 영업이란 타이틀을 가진 직무는 총 22개 계열사에서 채용을 진행했더라고요. 뭐 네. 영업 직무야 일반적으로 인문계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직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그 직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제약사항이라든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어떤 다른 그런 제반 조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영업관리 이 영업 쪽 파트에 많은 인문계분들이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텔라 쌤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네. 사실상 특수 전문성, 그러니까 경영 지원 이따가 짚을 건데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나 CPA 등과 같은 어떤 몇 명의 소수 지원자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상경계, 어문계열, 우리 인문계열 친구들은 모두 영업 직무를 지원을 한다고 사실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동종기업 대비 롯데그룹이 좀 경쟁률이 조금은 높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소비재나 유통식품 등의 산업군이 많아서 선호도 때문에 몰려서 그런 거란 생각이 들고요. 경쟁률 수치
치만 보아서는 사실상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우대사항이 자신의 조건과 잘 부합한다면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적으로 뭐 롯데 상사 경우에는 특수 어문 계열 또는 뭐 오토 렌탈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 2종 보통 수동 또는 운전면허 1종 보통 필수, 이런 조건들과 같은 어떤 부합 조건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상경 계열 우대만 가지고는 해당 지원자분들의 가산점의 승률이 있기보다는 상경 계열이 아닌 친구들이 지원할 경우에 적합도가 좀 낮아진다는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업 직무라 하더라도 이 전공을 가지고 있는 친구나 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특별히 유리했다,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영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몇몇 계열사의 영업 파트는 아까 스텔라 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좀 제반 조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식품 분야에서 제가 있었던 식품 분야에서는 롯데푸드가 조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기업 자체가 조금 상경계 친구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 파트도 상경계 위주로 좀 우대사 가점을 좀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한 16년도부터 경제 경영 전공자들에게 가점을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대를 해주는 것으로 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처럼 식품에서는 영업 파트에 한해서 좀 롯데푸드가 조금 전공을 보지 않을까, 전공을 조금 더 우대해주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처럼 이제 관광이나 이런 서비스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번에 관광 서비스 분야의 계열사에 좀 관심을 가졌겠죠. 그중에서도 관광을 전공했지만 추가적인 제2외국어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같은 영업이지만 이 부산 롯데호텔에서의 판촉 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롯데 JTB 여행사에서 그 법인 영업 직무가 있어요. 여기는 만약에 내가 관광을 전공하면서 동시에 언어 그리고 B2B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원을 하면 승률이 조금 더 높게 올라가는 영업 파트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요거는 특징적으로 또 재밌게 봤는데요. 롯데 상사에서 또 영업 직무가 열렸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롯데 상사에서 영업은 우리 그 롯데 전 계열사의 영업 중에서 가장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영업 파트였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롯데 상사에서 수행해야 되는 영업 업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무슨 영업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롯데 상사에서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중남미 지역 칠레라는 국가가 있잖아요. 거기 칠레에서 생산되는 포도, 뭐 적포도, 청포도, 거봉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와서 우리나라 첨가물 도매 시장에다가 다시 재판매함으로써 중간에 마진을 챙기는 그런 영업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러 여러분들을 뽑는 거니까 일단 상품이 국경을 넘어서 와야 되므로 그 무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인코텀스나 관세와 같은 무역에 대한 지식을 당연히 필요로 하고, 동시에 이 제품이 생산이 되는 그 포도가 생산이 되는 시장에 대한 이해. 예를 들어서 뭐 칠레 같은 경우에는 또 서서문 전공이라든지 해당 지역에 거주했던 분들을 조금 더 우대해주고요. 아니면 또 말이 통해야 되니까 해당 시장에 대한 그 언어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겠죠. 여기는 칠레 같은 경우는 뭐 에스파냐어를 쓰니까 스페인어에 대해 강점이 있는 분들이 또 여기에 아마 또 높은 가점을 받고 경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이 상사 영업에 보통 몰리고, 또 되게 안 좋다 좋다는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한 자릿수로 채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이쪽 그 상사 영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어려웠던 그런 영업이라고 좀까지 상사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스텔라 쌤도 네.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계열사별로 좀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영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세일즈가 아니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식품군 예시를 보게 되면 롯데 칠성 주류 영업의 경우에는 도매상, 업소, 매장, 슈퍼, 소매점 이런 어떤 다양한 채널을 이해하는 능력이 당연히 요구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즉 현장을 이해하는 능력, 그다음에 이후 이를 고객 판매로 이어질 수 있게끔 연결하는 판매 관리 능력을 요구를 하게 되고요. 전국 지점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결속력이라든지 추진력, 실행력과 같은 능력을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관광군 예시를 한번 또 들어보면요. 관광군 예시 롯데호텔 판촉을 예를 들어볼게요. 롯데호텔 판촉이라는 것은 결국은 특정 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호텔에서는 세일즈를 하는
판매 상품이 무엇이냐? 바로 객실, 연회, 시금 이런 상품들이죠. 그래서 이 특정 상품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각 예상 고객층들은 어떠할지, 이러한 고객층들이 B2C와 B2B로 나누어 보았을 때 B2C다라고 하면 일반 비즈니스 고객군일지 또는 어떤 관광객, 가족 단위일지, 그리고 B2B라 한다고 하면 일반 기업체일지 아니면 정부 기관일지 등과 같이 구분을 해서 시장 환경을 분석할 수 있다는 능력을 어필을 하셔야겠고요. 서비스군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롯데 컬처웍스 해외 사업 파트가 영업과 유사합니다. 주요 진출 국가는 어디인지, 해외 투자 배급, 즉 한국 영화 콘텐츠의 해외 세일즈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외 바이어 관리와 판권 계약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역량을 어필을 하셔야 되겠고요. 유통군 예시를 한번 마무리를 하면 롯데마트나 슈퍼나 하이마트 등과 같은 유통군은 직접 세일즈를 하기보다는 영업 관리 직무가 많아요. 즉 해당 점포, 매장의 상품 관리, 상품 관리라는 것은 발주, 재고 조절, 매출 관리와 같은 전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능력, 그리고 파트별로 인력 관리, 즉 점포와 본사를 연결하는 매개체 소통 능력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잘 짚어주셨는데 이어서 살펴볼 직무가 경영 지원 직무. 아까 말씀이 잠깐 언급해 주신 게 그 영업 직무보다는 약간 더 스펙을 조금 더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외에도 좀 채용 경향 같은 게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경영 지원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무별로 1명 내지 뭐 많아야 2명 정도 뽑는 되게 네. 채용 규모가 적은 파트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계열사를 지원하던 간에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롯데 채용을 보시면 이 지원 자격뿐만 아니라 옆에 우대 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네. 보통 면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경영 지원으로 같이 경쟁하셔야 될 여러분들의 경쟁자분들은 그런 우대 사항들을 거의 다 충족을 한 상태에서 경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대 사항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그 롯데 신입 채용에서 좀 재무적인 그 재무나 인사 쪽에서 제가 좀 특징적인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재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롯데 MCC라는 계열사에서 또 채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경계 전공이 필수였고요. 그리고 우대 사항으로 자격증에 대한 가점이 있었는데 뭐 자격증 수준 자체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AI CPA처럼 굉장히 좀 높았고요. 또 외국어 역량이 있으신 분들에게 가점이 되는 그 정도 그 모집군을 좀 볼 수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인사 직무도 또 제가 눈여겨봤었는데요. 경쟁률이 또 하나 굉장히 높은 게 인사 직무인데 그 중에서도 이번 롯데 신입에서 인사 채용 직무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재무 같은 경우에는 롯데 MCC를 비롯해서 다양한 계열사 채용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인사 같은 경우에는 롯데 케미칼, 중앙경무소 이 두 곳의 계열사, 그러니까 총 40개 계열사 중에서 2곳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2곳에 많이 몰렸겠죠. 보통 이제 인사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스텔라 그 선생님께서 처음에 말씀해주신 노무사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체 내에서 인사와 관련된 인턴을 하신 분들이 보통 지원을 하시는데 그 정도 스펙을 갖추신 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과연 내가 그 면접에 갔을 때 이분들 대신에 나를 뽑혀야 되는 이유를 어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이쪽 특히나 인사 쪽은 지원을 좀 피하는 게 오히려 더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네. 직무였습니다. 네. 또 노무사니까 몇몇 분들이 떠오르는데 그분들과 뭐 경쟁을 했을 때 좀 말빨로 이길 수 있겠다는 분들만 좀 지원하면은 좀 마음이 더 편하게 될 것 같고요. 스텔라 쌤이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특수 전공을 선호해요. 법학이라든지 재무라든지 교육학 이런 전공을 또 이제 선호를 하고 자격증이라는 게 우대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친구들이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진짜 모수가 좀 너무 적어서 경쟁률이 엄청 치열한 면세점의 경우 저희 친구들 중에 심지어 이제 AI CPA 있고요. 서울 상위권 친구였고 학점도 너무 좋은 친구였는데 서류부터 합격이 안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실상 뚫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때문에 저는 자격 요건이 좀 된다면 모수가 많은 롯데백화점은 사실상 2자릿수거든요. 경영 일반 직무가요. 그래서 같은 그룹사라고 할지라도 계열사별로 경쟁률을 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다 짚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경영 지원 직무를 지원하시는 취준생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야 할 점들이나 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영지원 직무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직무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이나 이해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간과하기 쉬운 게 그러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얼만큼 되어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영지원부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인사나 재무 이런 쪽의 일들은 모든 기업에나 있습니다. 기업이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파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 기업에서 궁금한 건 이런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인사, 재무 어느 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굳이 우리 기업, 우리 산업, 우리 업종에서 그 일을 하고 싶을까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영지원 파트를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직무와 관련된 전공 지식이나 관련된 경력들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이해도,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 역시 같이 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바로 자소서 전략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스텔레스미 먼저 올해 상반기 롯데 자소서의 특징 같은 게 있었다면 난이도나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롯데그룹의 자소서 난이도는 사실상 좀 동종 그룹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평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네. 각 문항별로 이제 500자에서 800자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크게는 이제 가치관 적합도, 직무 적합도,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좀 각 문항별로 팁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는요, 여러분 산업군 적합도와 직무 적합도가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500자이기 때문에 각각 250자씩 쪼개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 직무에 대한 역량을 갖게 되었는지만 보통 작성을 하시는 지원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마쌤이 짚어주신 것처럼 내가 왜 꼭 이 기업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논리가 설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량을 좀 잘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장 과정이라는 거는 롯데그룹 전형적인 PF 문항입니다. PF 문항이라는 거는 저희 이제 패스 or fail 문항인데요. 핵심 가치 문항입니다. 롯데그룹은 핵심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해당 어떤 미션, 비전과 같은 가치관을 절대로 소홀하게 넘어가셔서는 안 되고요. 각 키워드 중심으로 내가 어떠한 가치관과 부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셔야 되겠고요. 사회활동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우신데 패스 or fail 문항이에요. 핵심 가치 문항에 가깝고요. 팀워크, 주도성, 친밀성 이런 것들과 같은 조직 적합도 측면에서의 역량을 상대적으로 부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직무 경험은요. 직무 적합도인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고 현재에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미래에 들어가서 입사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연결을 해서 좀 작성을 하셔야겠고요. 입사 후 포부는 여러분들 나중에 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시면 우리 BSC 관점에서 인재를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해서 균형 성과 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역량만 어필을 하셔서 내가 입사 후 이렇게 기여하겠다라고 적어 보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학습 및 성장이라든지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라든지 아니면 재무적 성과에 기여한다라든지 고객 만족에 기여하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네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입사 후 내가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 작성을 하시면 훨씬 더 승률이 높아지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준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점을 제가 두 분의 쌤께 질문을 드릴 거니까요. OX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가 AI 자소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항목이 안 바뀐 계열사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자소서를 복붙을 해도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복붙을 해도 된다. 네. 근데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소 네. 좀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복붙을 해도 된다는 거는 서류 합격하셨었던 분들, 서류 합격하셨었던 분들이 다시 지원하면 그건 붙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원자분들의 어떤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어떤 진실성이나 바람직성 척도를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외부 어떤 표절의 유형은 아주 엄격하게 필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위나 학술 논문이나 인터넷 웹페이지나 국책 연구 이런 자료들을 이제 긁어오실 경우에는 반드시 필터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쌤도 똑같이 그 자신의 합격한 것만 복붙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자신의 이야기를 뭐 복붙하는 것, 인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롯데그룹 자체가 자기소개서 항목이 잘 그렇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복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자체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롯데 BP화학 영업 마케팅 그 자기소개서 보시면요. 작년 하반기랑 이번 상반기 원래 이렇게 바뀌지 않는 롯데그룹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 바뀌었어요. 이런 그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지난 하반기에 붙었다 할지라도 조금은 다르게 보통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항의 의도 자체는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물어보는 방식이 달라졌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나의 경험을 녹여내는 그런 구성하는 방식 자체, 흐름 자체가 조금은 달라져야겠다까지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L탭 인적성 전형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이나 CJ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롯데 L탭은 어땠는지 맞쌤이 한번 분석을 해주실까요? L탭 자체는 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라고보다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평이 있긴 하지만요. 역시나 삼성이나 그 CJAT, SKCT보다는 조금 그래도 풀기 수월했다라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뭐 조금 더 이제 영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그 1교시가 그래도 좀 4개 중에 우리 그 4과목 저번에 인적성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1교시가 조금 좀 뭐 어려웠다라는 분들이 좀 계세요. 왜냐하면은 그 가장 시간이 촉박한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의 비문학 지문에 두세 문제가 세트로 좀 딸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던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지문을 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빠르게 좀 풀려는 그런 전략들이 조금 주요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반면에 그 문제 해결 파트는 조금 좀 평이했다, 수월했다라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그 계기판 문제 한번 다뤄봤었잖아요. 네네. 그 문제가 역시나 이번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도 다루고 이제 롯데 그 L탭 하면 계기판, 지하철 문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온다라고 많은 분들이 학습을 하시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로 좀 대비를 하셨나 봐요. 유형 대비를 좀 하셨는지 문제 해결 파트는 그대로 이제 계기판 문제가 나왔는데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좀 쉽게 풀 수 있었다라는 분들이 좀 대다수 의견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면접 전형도 진행이 될 텐데 인문 계열의 특징이 있다면 면접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스텔라 쌤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면접 전형이라고 사실 크게 롯데그룹은 다르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좀 특이사항이 해외대 친구들 경우에 에세이 평가가 필수예요. 이게 뭐냐면 가산점 영역이 아니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친구들은 좀 잘 준비를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롯데그룹 전형은 사실은 원데이 프로세스로 유명하죠. 그렇죠? 체력적인 끈기도 어떻게 보면 평가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 대기하시는 동안에도 다 평가가 되는 거니까 좀 꼼꼼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롯데가 기업들 중에는 사실상 가장 늦게 좀 전형이 치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는 하루에 효율성 있게 처리하는 측면도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튼 뭐 전반적으로 면접은 크게 압박 전형이 없다고 하고 분위기는 다들 편안하게 잘 치르고 온다는 경우가 많았고요. 전형은 역량 면접이 여러분들 필수고 가장 비중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염두를 하셔야겠고요. 이후에 이제 PT라든지 그룹 디스커션이라든지 외국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선택적인 사항이니까 해당 비중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롯데그룹 채용에 있어서 모든 계열사에서 공통으로 실시한 게 역량 면접이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조금 압박이라면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면접관님들이 평균적으로 2분이 들어오시고요. 지원자는 1명, 그러니까 2대1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시간까지도. 저 같은 경우에는 45분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제가 네. 면접 볼 때는 한 2가지 큰 질문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잘 보셨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기억이 잘. 그래서 혼자 앉아 있고 면접관님 2분이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심적으로 위축될 수는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 정리가 조금은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뭐 문제를 내고 그에 대한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거에 썼던 이력이나 아니면 역량들을 쌓아온 그런 좀 발자취들을 보면서 그와 관련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경험 정리만 좀 잘 되어 있다면 뭐 40분, 45분 충분히 좀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GD 면접, 그룹 디스커션 이 면접도 약간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긴 했지만 들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그룹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맞아요. 그 안에서 또 주의할 점들이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롯데그룹의 그룹 디스커션의 이제 특별한 점이라 하면 찬반 토론이 우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즉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문제 해결력을 중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열사 어떤 이슈나 사회적 이슈 중에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당사의 어떤 발전 방향까지 이렇게 연계를 하게 돼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현장에 사전 공개를
공개를 하기는 하고 이제 면접관이나 지원자한테 주제 관련해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공개가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지원자 한 4명에서 6명 정도가 한 조가 되고 면접관이 2명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토론 시간은 30분 내외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가 항목을 알려드리면 명시된 주제에 대해서 지원자들이 합의된 윈윈 결과를 도출을 하는 그룹 토의 과정 전반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가 이 제시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논리성과 플러스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찬반을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강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조금 체크하셔서 지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 조금 네. 더 배려하는 모습을 네, 보이면 좋을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이제 또 내년 롯데 하반기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신의 한 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쌤이 먼저 해주실까요? 글쎄요, 이제 우리가 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이야기가 있잖아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계열사에서 상반기, 하반기 좀 고정적으로 채용하는 직무, 그리고 언제는 채용이 열리고 언제는 채용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 아사히주류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만, 최근 3년간 채용 그 흐름을 보면 하반기에만 채용을 진행했고요. 네네. 롯데 제과 인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상반기에는 모집을 안 했지만 또 계속적인 몇 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하반기에만 동계 인턴십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하반기에 어느 기업이 열릴 것이고 어느 기업이 열리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장면들을 좀 여러분들끼리 한번 그려보고, 그래서 이에 맞춰서 내가 이번 비시즌을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5, 6, 7, 8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텔레스의 신의 한 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높아심에 제가 그 8년 전에 신입사원이었을 때 어학 점수요. 네네네. 생각해 보니까 5픽은 있었어요. 5픽은 있었고 있으셨군요. 토익이 없었었던 건데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 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네. 싶고,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사실상 굉장히 지원자분들 입장에선 정량적인 스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이 동일하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8년도 기준으로 롯데그룹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4,171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는 국내 대기업 5위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만큼 지원자분들이 또 선호하게 되는 그 그룹으로 좀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롯데그룹이 자소서 문항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실제로 이제 역량 면접에서 가장 평가를 많이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승률이 높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롯데그룹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강사, 그리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스텔라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